여러분, 뉴욕의 한 투자은행 CEO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0년 전 드는 큰 투자 실패로 회사가 파산 직전에 놓였을 때 우연히 한 오래된 미술 경매장에서 폭포 그림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회사 로비에 걸어둔 지 정확히 49일 후 예상치 못했던 대형 투자자가 나타나 회사를 살렸고 지금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CEO는 지금도 그 폭포 그림을 회사의 수호신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동양의 풍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림이 가진 놀라운 에너지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동서양의 공간, 에너지와 풍수지리를 연구하며 수백 개의 사례를 통해 그림이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을 확인해 왔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청년 사업가가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연이은 사업 실패로 부채까지 떠안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책상 바로 뒤 벽에 커다랗게 걸려있는 것은 파도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내리고 대신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그림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놀랍게도 오랫동안 미뤄져 있던 대금이 갑자기 입금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까지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공간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부유한 가문들의 안채와 사랑방에는 항상 특정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일본의 성공한 상인들은 가게에 특별한 그림을 두는 것을 필수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림의 놀라운 에너지,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승시키고 어떤 그림이 오히려 불운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림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풍수의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집과 사무실의 그림을 통해 인생의 기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의 신비로운 에너지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 기운을 막아버리는 위험한 그림들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 모든 그림이 좋은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림들은 오히려 우리의 운을 막고 재물을 흩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그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나운 호랑이, 그림 감당할 수 없는 강한 기운의 위험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그림은 바로 사나운 호랑이 그림입니다. 호랑이는 분명 멋진 동물이며 힘과 용맹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호랑이는 산신, 신산신, 즉 산의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신성한 존재의 에너지는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변호사 사무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권위와 힘을 상징하기 위해 사무실 입구에 크고 사나운 호랑이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후 6개월 동안 사무실 직원들의 이직률이 급증했고 변호사 본인도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즉시 그 호랑이 그림이 문제임을 지적했고 그림을 교체한 후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호랑이 그림, 특히 으르렁거리거나 공격적인 포즈의 호랑이 그림은 지나치게 강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공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는 마치 조용한 방에서 누군가가 계속 고함을 지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 유명한 풍수학자 이중환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부유한 양반가에서도 호랑이 그림은 사당이나 외부 건물에만 두었지 실제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절대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만약 지금 집이나 사무실에 호랑이 그림이 있다면, 특히 가족 중에 건강이 약하거나 예민한 분이 있는 경우 즉시 다른 그림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호랑이 그림을 원하신다면 평화롭게 쉬고 있는 모습의 호랑이나 아기, 호랑이 같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하학적이고 어두운 추상화 혼란과 침체의 에너지.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그림은 지나치게 기하학적이고 어두운 분위기의 추상화입니다. 물론 피카소, 몬드리안, 칸딘스키 같은 위대한 추상화가들의 작품은 예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그림들은 종종 혼란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제 고객 중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던한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사무실 곳곳에 기하학적 추상화를 걸어두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멋졌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잃고 구성원들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그림들을 자연 풍경이나 조화로운 이미지로 바꾸라고 제안했고, 놀랍게도 그 후 팀의 소통이 개선되고 사업 방향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추상적이고 어두운 그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그림의 이미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형태를 인식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패턴을 찾으려 노력하며, 이는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또한 어두운 색상과 날카로운 형태는 불안과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미지에 노출될 때 코르티솔 수치가 소폭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이해할 수 없는 패턴에 대해 자연스럽게 경계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갤러리나 전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감상하고 떠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생활 공간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과 사무실은 에너지가 순환하고 재충전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낙엽이나 시든 꽃, 그림 쇠퇴하는 에너지의 함정.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그림은 낙엽이 지거나 시든 꽃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겨울 풍경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런 그림들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쇠퇴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한 대학 교수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 우아한 가을 풍경화를 걸어두었습니다. 예술적으로는 훌륭한 선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 연구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고 논문 출판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제 조언으로 그 그림을 생기 넘치는 봄 풍경화로 바꾼 후 그의 연구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자연의 모든 것이 생장, 성숙, 쇠퇴, 소멸의 순환을 겪는다고 봅니다. 낙엽이나 시든 꽃은 이 순환에서 쇠퇴 단계를 상징합니다. 우리 집과 직장에서는 생장과 성숙의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쇠퇴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계절마다 그림을 바꾸는 관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겨울이 되면 내년 봄을 기대하며 봄 풍경화를 걸어두었고, 여름엔 시원한 가을 풍경을 걸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 풍수의 지혜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에 낙엽, 시든 꽃 또는 황량한 겨울 풍경 그림이 있다면 봄이나 여름을 표현한 생기 있는 그림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분들이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는 요즘 생기 넘치는 이미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그림들 상황별 최적의 선택.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그림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반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그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그림이 다르므로 각각의 경우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란 그림과 흐르는 물 그림 부귀영화의 상징. 먼저 재물과 불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모란 그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란은 예로부터 화중지왕, 즉 꽃중의 왕으로 불리며 부귀영화를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풍수학에서 모란은 부귀화라 불릴 정도로 재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홍콩의 한 유명 부동산 재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무실과 자택에 반드시 모란 그림을 걸어둡니다. 한 번은 기자가 왜 항상 모란 그림을 두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모란 그림이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 이후 모란은 내 삶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보면 모란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란 그림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활짝 핀 모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봉오리나 반쯤 핀 모란은 아직 완전한 번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상징하기에 풍만하게 활짝 핀 모란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색상도 중요한데 붉은색 모란은 열정과 성공을, 분홍색은 사랑과 인간관계를, 흰색은 순수와 정신적 풍요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흐르는 물 그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물은 재물과 지혜를 상징하는데 특히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풍요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성공한 금융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폭포 그림을 걸어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모습이 재물이 하늘에서 내게로 쏟아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동양 풍수에서 폭포는 재물의 분출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물 그림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여있는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좋습니다. 고인 물은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둘째, 너무 거친 파도나 위협적인 물살은 피하세요. 부드럽게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 또는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이상적입니다. 셋째, 물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오는 방향이어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많은 부자들이 사무실의 입구에서 안쪽으로 물이 흘러오는 방향의 그림을 걸어둔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깥에서 안으로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달과 새 그림 합격과 승진의 기운. 시험 합격이나 승진과 같은 성취를 원하신다면 달, 특히 수탈기나 새 그림이 효과적입니다. 수탈은 우리 전통 민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벽사초복의 상징입니다. 이는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수탈의 울음소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알리는 신호로 학문적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특히 수탈의 벼슬은 계속 위로 자라나는 특성 때문에 관위의 관을 상징하여 끊임없는 승진과 지위 상승을 의미합니다. 한 재미있는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7년간 파트너 승진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연히 풍수에 관심이 생겨 사무실에 화려한 수탈 그림을 걸어두었고 그의 마침내 파트너로 승진했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과 노력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수탈 그림이 그의 승진 에너지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탈 그림을 고를 때는 당당하게 서 있거나 울고 있는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 민화 중에는 수탈과 맨드라미, 꽃이 함께 그려진 개관도가 있는데 이는 관이의 관이라는 상징성을 더욱 강화한 그림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승진을 원하는 직장인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새 그림 역시 학문적 성취와 승진에 좋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특성 때문에 높은 성취를 상징합니다. 또한 새의 명확한 시력은 통찰력을, 아름다운 노래는 표현력을 상징하여 시험과 발표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한 대학 교수는 연구실에 항상 푸른 하늘을 나는 제비 그림을 걸어둡니다. 그는 제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사고의 자유로움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15년간 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다작학자입니다.
새 그림을 선택할 때는 위로 날아오르거나 높은 곳에 앉아 있는 활기찬 모습의 새가 좋습니다. 특히 학문과 관련해서는 까치, 제비, 종달새 같은 지혜로운 이미지의 새가 효과적입니다. 반면 맹금류 독수리, 매 등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므로 일반 가정보다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무실에 더 적합합니다. 학과 소나무, 그림 건강과 장수의 축복,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면 학과 소나무, 그림을 추천합니다. 학은 동양 문화에서 천년을 산다는 신비로운 새로 장수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전통적으로 십장생 중 하나로 여겨지며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새로도 묘사됩니다. 하얀 학의 우아한 자태는 고결함과 건강한 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80대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70세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아들이 선물한 학그림을 침실에 걸어두었고 놀랍게도 그 후 10년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학그림을 보며 건강한 하루를 다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그림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소나무와 함께 있는 송악도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변함없이 푸른 생명력으로 인해 불로장생의 상징이며 학과 소나무의 조합은 최고의 장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실의 궁중화가들이 임금의 생일이나 회갑 때 송악도를 그려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최고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거나 연로하신 가족이 계신 경우 침실이나 거실에 학과 소나무,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고를 때는 생동감 있게 표현된 것이 좋으며 특히 날개를 활짝 편 학이나 해 뜨는 배경의 소나무가 더욱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일출과 사과, 그림 사업 성공과 풍요의 열쇠. 사업 성공과 풍요를 원하신다면 일출 그림과 사과, 그림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일출은 새로운 시작과 상승하는 에너지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이 떠오르는 모습은 암울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성공으로 향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업이 침체기에 있거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일출 그림은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의 한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는 첫 사무실을 얻었을 때 맨 처음 장식한 것이 웅장한 일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며 오늘도 우리 회사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의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성공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출 그림을 고를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것보다는 지평선에서 막 떠오르는 모습이 더 강력한 시작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의 방향도 중요한데 동쪽 벽에 걸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는 실제 해가 뜨는 방향과 일치시켜 에너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과 그림은 최근 들어 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재물을 부르는 그림입니다. 사과를 비롯한 열매 그림은 결실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특히 사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풍요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과의 색상에 따라 에너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붉은 사과는 활력과 열정, 행운을 상징하여 활동적인 비즈니스나 대인관계가 중요한 직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초록 사과는 성장과 재물의 에너지가 더 강해 투자나 자산 증식과 관련된 분야에 효과적입니다. 대전의 한 부동산 중개사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는 사무실을 새로 열며 큰 초록 사과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큰 거래들이 연이어 성사되었고 1년 만에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중개사무소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예쁜 그림이라 걸었는데 이제는 사과 그림이 우리 사무실의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과 그림을 선택할 때는 풍성하고 탐스러운 사과가 그려진 것이 좋습니다.
한 개의 큰 사과보다는 여러 개의 사과가 풍성하게 그려진 그림이 풍요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발산합니다. 또한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 그림은 지속적인 번영을 상징하여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에 좋습니다. 3. 그림 배치의 과학 최대 효과를 위한 비밀 공식.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잘못된 위치에 배치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 배치의 핵심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위치, 모서리의 함정. 먼저 그림을 절대 걸어서는 안 될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벽이나 가구의 모서리 근처입니다. 풍수학에서 모서리는 살기가 모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모서리는 두 면이 날카롭게 만나는 지점으로 에너지가 충돌하고 깨지는 곳입니다. 서울의 한 디자인 회사 사무실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회사는 미적 감각을 중시하여 사무실 곳곳에 현대 미술 작품을 걸어두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회의실 모서리 바로 옆에 걸린 큰 그림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팅은 번번이 갈등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조언으로 그 그림을 중앙 벽면으로 옮긴 후 회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모서리에 그림을 걸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서리는 기의 흐름이 꺾이고 정체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그림을 걸면 그림이 가진 긍정적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모서리 근처에 무언가를 두어야 한다면 그림 대신 관엽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의 부드러운 생명력이 모서리의 날카로운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높이 원칙 존중의 높이를 지키는 법. 그림을 배치할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눈높이 원칙입니다. 그림은 항상 사람의 눈높이보다 약간 위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그림이 눈높이보다 낮으면 그림의 에너지가 하강하고 그림의 가치도 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에서는 그림의 높이가 신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특별히 소중한 그림을 손님의 눈높이보다 약간 높게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눈높이 원칙은 현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미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림의 중심점은 바닥에서 약 150에서 160cm 높이에 위치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적인 성인의 눈높이와 일치합니다. 그림을 너무 높게 걸어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그림과의 에너지 교류가 어려워지고 마치 닿을 수 없는 이상처럼 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감소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눈높이보다 약 10에서 15cm 정도 높은 지점입니다. 공간과의 조화, 크기의 균형을 맞추는 법. 두 번째 원칙은 공간과의 조화입니다. 그림의 크기는 그것이 걸리는 벽면이나 공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큰 벽에 작은 그림을 걸거나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큰 그림을 걸면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홍콩의 풍수 전문가들은 벽면 크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작으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너무 크면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음식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점은 넓은 홀 벽면에 작은 그림 여러 개를 불규칙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인테리어적으로는 독특했지만 에너지 흐름이 산만해 보였습니다. 제 조언으로 작은 그림들을 모두 제거하고 벽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큰 물그림 하나로 교체했더니 공간이 더 안정되고 조화롭게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후 음식점의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크기와 관련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그림이 실제로 공간을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현대 미술 작품처럼 너무 크고 압도적인 그림은 공간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림은 공간을 보완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요소여야 하며
공간을 압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절과 방향의 원리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비밀. 그림의 위치를 정할 때는 방향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 풍경이나 특정 계절을 나타내는 그림은 적절한 방향에 걸어두면 그 효과가 증폭됩니다. 일출이나 봄 풍경 그림은 동쪽 벽에 걸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가 강화됩니다. 남쪽은 활동과 열정의 방향으로 여름이나 불과 관련된 그림이 적합합니다. 서쪽은 결실과 풍요의 방향으로 가을 수확이나 일몰 그림이 효과적입니다. 북쪽은 지혜와 내면 성찰의 방향으로 물이나 조용한 풍경화가 좋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금융회사 CEO는 이러한 방향성 원리를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동쪽의 일출 그림을, 남쪽의 활기찬 도시, 풍경을, 서쪽의 풍요로운 과일 그림을, 북쪽의 잔잔한 호수 그림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각 방향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 사업이 모든 측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림의 내용과 실제 시간의 흐름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주로 사용하는 공간 주방, 식당 등에는 일출이나 활기찬 아침 그림이 적합하고 저녁에 주로 사용하는 공간 침실, 서재 등에는 좀 더 차분한 그림이 어울립니다. 그림 관리의 비밀 에너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그림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림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인 그림은 에너지가 막히고 정체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부드러운 천으로 그림의 틀과 표면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부자들은 매월 초하루에 집 안의 모든 그림을 닦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달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그림이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기울어진 그림은 불균형과 불안정을 상징하며 이는 실생활의 균형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대만의 풍수대가 린 씨는 기울어진 그림은 기울어진 운명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셋째,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그림을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계절마다 그림을 바꾸는 객칸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공간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적절한 에너지를 초대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보는 물활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림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가끔은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는 의식을 하는 것도 그림과 여러분 사이의 에너지 교류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타이완의 한 사업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큰 산수화 앞에 서서 잠시 명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림과 나눈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림 선택의 실용적 조언, 예산과 취향에 맞는 현명한 선택. 지금까지 다양한 그림의 에너지적 특성과 배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꼭 비싼 원화여야 할까요? 사진이나 인쇄물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진이나 인쇄된 그림도 충분히 좋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풍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의 내용과 상징성이지 반드시 원화여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물론 작가가 직접 그린 원화는 고유한 에너지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품질로 인쇄된 복제화나 사진도 그 이미지가 가진 상징성과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한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는 예산 제약으로 값비싼 원화를 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고품질로 인쇄된 일출과 폭포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3년 후 회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하자 그는 처음부터 비싼 그림을 살 형편은 아니었지만 좋은 에너지를 가진 이미지는 형태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품질을 우선시하세요. 저렴한 인쇄물이라도 좋은 품질의 종이와 인쇄 기술을 사용한 것을 선택하세요. 색상이 선명하고 이미지가 흐릿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에 투자하세요. 그림 자체가 고가가 아니라면 좋은 프레임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품격 있는 프레임은 그림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처음에는 품질 좋은 인쇄물로 시작하여 여유가 생기면 원화로 교체하는 점진적 접근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작은 원화도 괜찮습니다. 대형 원화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크기의 진짜 원화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더라도 직접 그려진 그림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액자는 피하세요. 계속 변하는 이미지는 에너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풍수적으로는 고정된 이미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탄자니아 출신의 한 사업가는 자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고급 프레임에 넣어 사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는 비싼 미술품을 살 형편은 안 되었지만 이 사진들은 내 고향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힘든 시간마다 용기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의 사업은 점차 번창했고 지금은 여러 나라에 지점을 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림을 선택하세요. 에너지는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림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우리 삶의 에너지와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천 년의 동양 풍수 지혜와 현대적 해석을 통해 그림의 선택과 배치가 우리의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그림들로는 사나운 호랑이, 그림, 기하학적이고 어두운 추상화, 그리고 낙엽이나 시든 꽃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에너지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그림으로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부와 번영을 원한다면 모란이나 흐르는 물 그림을, 승진과 합격을 원한다면 달수탈기나 새 그림을, 건강과 장수를 원한다면 학과 소나무 그림을, 사업 성공을 원한다면 일출이나 사과 그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림의 배치에 있어서는 모서리를 피하고 눈높이보다 약간 높게 걸며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향성과 계절성을 고려한 배치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그림의 긍정적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비싼 원화가 아니더라도 좋은 품질의 인쇄물이나 사진도 충분히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발전해온 공간과 에너지의 과학입니다. 그림 풍수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집과 사무실은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공간에 어떤 그림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와 행운의 물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의 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재물과 행운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